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요, 바로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이자를 가리켜서 한 말을 두고 오늘 야당 쪽에서 곧바로 들고 일어섰습니다. 바로 이 발언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 200억 원의 대충 이자율이 얼마예요? 15.9%입니다. 최저신용자 보증부 대출 이거 이자 얼마예요? 15.9%입니다. 이거는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예, 금리는 7, 8%인데요. 이 대손율이 한 20%, 30%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한데 예를 들면 고신용자들 돈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려고 1.9%뭐 2.몇% 아주 낮게 빌려주잖아요. 그거 가지고 부동산 투기하고 이러는데 예를 들면 초우대 고객한테 정말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 데다가 한 0.1% 정도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시킨 다음에 500만 원 빌려야 되는 이런 사람들한테 15.9%가 아니라 좀 싸게 빌려주고 그러면 안 됩니까? 이거 제가 오늘 이 얘기한 것 때문에 또 뭐 갑론을박하고 사회주의자 얘기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문제는 좀 색다르다고 생각해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그 말미의 발언, 갑론을박거리가 되긴 됐어요. 송영훈 변호사님. 이재명 대통령 얘기는 이렇습니다. 신용이 높은 고신용자의 0.1%라도 이자를 더 부담을 시켜서 500만 원 빌려야 하는 사람, 저신용자에게 좀 더 이자를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 이 취지의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경제에 대해서 대단히 무지하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발언이죠. 사회주의 이런 걸 떠나서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경제학적으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과 위험도가 반영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저신용자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대출해 줬다가 돈을 떼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가 돼서 들어와야 될 빚이 늦게 들어오기도 하죠.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은행이 대손율을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저신용자에게는 높은 이자율을 매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불가피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자 제한법이 정한 그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한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이자율이 높다 낮다 말할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져야 됩니다. 저런 것에 하나하나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이 관시금융이고 저렇게 어설프게 이자율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결국은 성실하게 빚을 갚고 제때 상환하는 금융 소비자들이 오히려 도덕적 해이에 빠진 채무자들의 빚을 대신 갚아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합니다. 0.1%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전체 대출되는 금원을 전부 합하면 저 0.1%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영훈 변호사 말씀 중에는 이런 거잖아요. 단순히 최저신용자에게 돈 빌려주는 이자가 15%나 붙는다고 하면 뭐 충격적이고 잔인하다고 그냥 감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은행이 이거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고 빌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대손율 고려해서 하는 거니까 이건 시장 논리,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거지 이게 단순히 고신용자 돈 싹 뜯어서 이자 좀 더 받아서 빌려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 국무회의 장면에서 대통령은 금융위 부위원장의 말을 한두 마디 듣고 본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금융위 부위원장이 저 분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에요. 그러면 전문가의 말을 경청을 해야지 본인 경제학적 식견이 금융위 부위원장만큼 되진 않을 텐데 저걸 계속 일장 훈시를 하고 있는 것도 과연 적절한지 좀 의문입니다. 그 오늘 야당 쪽 보수 쪽에서 다 이 비판 대열에 가세했어요. 이준석. 아니 100만 원 빌려서 꾸준히 갚아온 고신용자가 100억 빌려 사기친 저신용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냐? 한동훈.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위험이 커진다. 저신용자 대출 자체를 꺼리게 될 것이다. 두 사람의 말을 장윤주 변호사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저런 이야기를 모르고 오늘 같은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경제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 이런 비판이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이해가 없는 발언이 아니라 오히려 금융은 좀 색다르다고 생각한다라는 대통령의 철학과 연결돼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이야기들이 뭐 바로 지금 정책적으로 확정됐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고요. 관련돼서 앞으로 계속해서 뭐 공론화라든지 뭐 토론이라든지 또 협의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생각은 드는데요. 우리 헌법 119조 2항에 보면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 경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또 경제 주체의 조화를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헌법에는 분명히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 당연히 경제가 시장 논리대로 흘러가는 것이 맞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 또 경제력의 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남용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시장 경제 폐해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 헌법은 경제 민주화를 도입하고 있고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 아마 그런 철학 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이 부분은 무슨 경제에 대한 뭐 전혀 이해가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철학 부분도 있죠. 뭐 경제에 무지해서 그런 건 아니다. 근데 김진욱 대변인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부분을 언급하면 곧바로 시행되고 절차에 돌입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저게 어제 금융위 부위원장 앞에서 했던 얘기고 글쎄 뭐 이자놀이 그만하고 은행도 뭔가 이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라는 취지에서 만약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 뭐 그럴 수 있겠는데 마치 이쪽 이자 더 받아서 이쪽 이자 싸게 줘라라고 하는 게 또 곧바로 시행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내려오는 글쎄요, 뭐 금융 개입 아닌지 이런 비판이 보수 쪽에서 있는 거거든요.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쪽에서 0.1대다가 이쪽에 이자율을 좀 낮춰주는 데 써라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바로 그게 시행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 좀 전에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철학이 있습니다. 특히 서민 금융에 대해서 서민들이 단돈 그 100만 원, 200만 원, 또 몇백만 원이 몇십만 원이 부족해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나오는 그런 그 어떤 그 빚, 이자 이런 부분들을 좀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정상적인 경제 생활에 포함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은 아마 뭐 국민들께서 다 아실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새롭게 지금 서민들에게 부담이 지어지는 너무 고이율의 이자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낮출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위험을 좀 감수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달라라는 취지에서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한 말씀 했다고 해가지고 뭐 바로 그것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그런 왕정 국가가 아닌 이상 예. 충분하게 정책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토의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내용의 하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장현주 같습니다. 변호사나 김진욱 대변인께서 뭐 이건 어느 정도 공론화가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했으니까 저도 그 부분에 적극 공감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또 자리가 자리인지라 또 말한 사람의 주체도 대통령인지라 이 부분이 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얘기까지 오늘 야당의 극렬 비판이 바로바로 나왔던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4위를 짚어봤습니다.